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아, 어색하네요. 신인규 대표가 뭐 진행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패널로 그냥 잠시 순간 변신해서. 네. 이은영 소장님은 저하고 또 자주 단짝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고, 네. 신인규 대표는 정당 바로 세우기인데 잘 바로 세워져요.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에서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폭넓은 또 밀도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해보려고 잘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모든 정당을 다 바로 세우시려고요? 다 바로 세워야죠. 네. 결과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표정은 비장한데 좀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대통령 시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는데 네. 또 리얼미터 조사는 이번 주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 어떤 네. 결과입니까? 일단은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그 자체 조사입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요. 부정평가가 32%,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7%로 가장 많은 큰 폭의 하락, 네, 6%포인트 하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주에 38%로 이제 상승, 그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서 이번에 이제 순방도 가셨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어쨌든 지금 그 갤럽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 자료도 지금 그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네. 7월 첫째 주 조사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38.1%로 긍정평가가 40%대에서 30% 후반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를 받은 조사죠. 그렇죠. 네. 2,5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8.9%로 0.9%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ARS 쪽은 올해 이제 이번 주 초에 약간 낙폭이 조금 소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수혜라든지 계속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하락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갤럽이 자체 조사지만은 이렇게 계속 이제 트래킹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네. 비교하기가 좋은데 추세를 보여주는 조사가 트래킹 조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갤럽 기준으로 53%가 나왔는데 7월에서 8월 사이에 8월 첫 주에 24%로 훅 떨어졌어요. 이때도 한 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22년도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가 이 하락을 이끈 요인이 됐습니다. 엄지척 따봉이었죠. 그렇습니다. 체리 따봉으로 일컬어지는 그 텔레그램 대화가 내부 총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 내부의 갈등이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의 하락은 이제 그것과 조금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더 조금 안 좋은 징후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의 처가의 어떤 그 땅에 특혜가 간 거 아니냐.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슈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이슈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임기 초에는 잘 안 일어나는 이슈인데 이렇게 네. 해서 일어난 것이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네.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 최근 하락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세요? 우선은 저는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통상 대통령께서 어느 대통령이더라도 해외 순방을 하면은 2, 3%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번에는 해외 순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합치면 거의 한 8에서 9%가 그렇죠. 9%. 동시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 분열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자유총 연맹에 가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뭐
꼭 찝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발언 말씀이시죠?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논쟁,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이제 다독이는 그런 행동을 안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평 논란이 상당히 저는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농축이 돼가지고 전 이런 정말로 참 예상하기 힘들었던 이런 지지율 하락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전 좀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선생께서는 이번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네. 대통령의 지지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이 맞아요. 흔들렸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갤럽 조사는 36% 부울경 지역이 36% 나왔는데 긍정 평가가 이게 지난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리얼미터 자료도 지금 긍정평가가 44.6%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 대비 5.2%포인트 하락을 한 자료여서 지금 부울경 지역이 리얼미터 자료나 갤럽 자료 보면 다 부정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여당 지지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좀 상당히 좀 지금 꽤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내용이 아무래도 지방 쪽은 조금 더 그게 더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좀 전에 신윤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그 갭을 봐야 되는데 이번 갤럽 조사가 9% 갭을 보면은 긍부정 갭이 9%포인트가 9% 정도 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지지율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럴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크게 갭이 일어나서 그렇게 좀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지금 수해 상황에서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텐데 자, 부동산 또 영부인 이슈도 있고 권력형 비리, 공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여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원희룡 장관의 상태로 국토위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고 보는데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앞으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또 전국에 미치는 영향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논란을 아무리 뭐 물타거나 뭉개도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은 왜 권력이 바뀌는 그 전환기에 왜 도로에 고속도로 예타까지 거친 것이 노선이 왜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바뀌느냐. 그리고 왜 제일 먼저 국토부에서 작년 7월에 왜 양평군에 먼저 공문을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죠. 절차를 또 밟아서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노선을 바꿨는데 마침 거기에 대통령의 최측근의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이거 타당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반응은 아 이거 또 선전선동이고 민주당 때문에 오히려 고속도로 안 하겠다면서 백지화를 감정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요 사안으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해랑도 맞물려 가지고 이거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수해도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짚기가 어려운 것이 전반적인 이게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들,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전 지금 잠복됐던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신인규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지지율에 타격을 미치는 이런 변수들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내부에서 이런 걸 좀 다독거리면서 가자. 메시지 관리를 잘하자. 국민 여론을 내년 총선 앞두고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이든 또는 대통령실이든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보수가 변화되기를 열망했던 그 열망이 모여있던 시점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민심과 가치 관련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서진 정책이라든지 수도권에 어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그런 장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이견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당의 자율권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 저는 그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정부에서도 관료들이 지금 임기 초반인데도 다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내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정무 능력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보이면서 검증받았느냐를 묻는다면 검증이 안 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적인 컨트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집권 여당도 지금 국민의 민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구 하나 민심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전제 보이지 않는다. 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네. 이번에 지금 공무원 기강회의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국민의 불신 이것까지 지적해주셨는데 이번 그 오성 지하차도 문제는 행복청장 임명인가 그게 비전문성을 띈 관료가 아닌 사람이 임명돼서 이게 일어났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 부분이 지금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게 있어서 이런 이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좀 보태자면은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하게 질책을 지금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불과 2주 전인가요? 환경부 공무원 1급들이 다 사표를 그렇죠. 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질책하시기 이전에 왜 그렇게 그럼 사표를 다 받아내서 조직 자체의 불안정성을 왜 초래했는가 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평가를 합니다. 사표를 받은 건 맞는데 그건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환경부 장관이 받았다 이렇게 장관이 말이- 지시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여론도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회사인 조원 C&I 의뢰해서 7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조사를 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3.7%, 네. 반대 의견이 31.6%, 잘모름이 4.7%여서 잘모름 의견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조사, 미디어 토마토나 여론조사 꽃이나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특혜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또 10명 중 한 6명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팩트 체크 내지는 국정조사를 통한 실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찬성 반대가 거의 31.6%, 또 63. 국정조사 추진 찬성이 63.7%.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가 네. 2배가량 지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찬반도 거의 비슷한 숫자의 네.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동일한 대동소이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근데 국정조사 추진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도입은 검토해 볼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평 문제는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공개를 다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는지 이 부분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많이 했지만 보통 이거 하면 다 정쟁으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또 국토부 장관은 자료 제출 미비해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내놓니 안 내놓니 하면서 또 공전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야가 감정만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저는 양평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고 권력이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 이건 수사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수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의 검찰이 수사하면 잘 안 믿을 겁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의 저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위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도 측근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네. 저 이 부분은 그냥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좀 규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 없이 바로 특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12구 이태원 참사 때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행안부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인 국정조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도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그렇고 시간만 벌어주고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자료를 다 안 낼 것이 명백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저는 수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하는 데는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 방문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네. 뭐 노코멘트 그렇죠.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현정 처장께서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여론에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다. 아니다.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시다. 이런 좀 의견이 나눠지고는 있어요. 그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가 이 명품 논란, 명품 매장 샵 방문한 논란은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자료가 내일 모레 나올 자료가 이것하고 수혜에 대한 어떤 인명 피해와 대응 이게 다 반영된 자료가 나올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대로 들어갈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여사가 이제 그 순방을 갔을 때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 이제 약간 그런 안내를 해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외 언론에 이제 잡혔다는 거 그리고 그 경호원이 그렇게 많이 같이 이동해서 다녔다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방문한 거 자체 좀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그 자신이 뭐 꼭 사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비서진을 통해서 그 사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살 수는 있는데 비서진을 통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본인 직접 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숙소에 보통 머물러 있게 하지. 왜냐하면 이동하는 순간 이게 경호진들이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숙소에 있고 비서진을 통해서 뭔가 좀 사고 싶은 거는 산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직접 다니시다 보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에코백 안에 명품 가방이 있었다. 근데 출국할 때 사진을 가지고 얘기해서 조금 이거 논란이 또 저런 논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 에코백 논란은 이 브랜드까지 이제 또 뭐 시읒 브랜드였는데 이응 브랜드다 막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건 약간 소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신인규 대표는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당원권은 정지돼 있습니다만 전 의원이 또 한 방송에 나와서 뭐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 언제 쇼핑하란 말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충분히 명품이라는 것을 들 수도 있고요.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느냐라고 또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논란의 핵심은요. 에코백을 들고 나가면서 국민들 앞에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품관에 다 돌아다녔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검드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양평 논란으로 상당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거기서 굳이 갔었어야 되느냐. 거기다 더해서 사실 수해가 나가지고 사실 저도 지난주 복귀해 보면 많은 분들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저도 교통적으로 마비가 와가지고 막 차 놓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상당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전용기 타고 국가의 예산을 쓰고 해외에 나가서 명품샵, 편집샵을 돌아다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이거는 감정을 저는 건드렸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대선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안 지켜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뭐 제2부속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검증되고 투명한 절차를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해명도 상당히 더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30%대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이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전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한 징후로 인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쇼핑이 외교활동이다. K-팝, K-컬처가 각광받는 시대. 김 여사는 이미 셀럽이다. 이런 취지 아까 김재원 전 의원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류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해명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이 골프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지 지금 유상범 의원의 머릿속에는 용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배제되고 국민들이 느꼈을 정서적인 허탈함 그리고 불만 같은 것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호객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 그 명품샵 매장 지배인이 이걸 기사를 봤을 때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되는 사안이거든요. 호객행위라는 설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자, 또 수해에 이 큰 인명 피해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재정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오송
공평 지하차도 현장이죠. 자, 이 부분 방금 전에 또 이제 신인규 대표가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프 논란.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입건 카르텔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잘못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수혜 쪽에 더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안 좋은 발언들이 저는 연타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수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작년 이맘때인가요? 수해 봉사 가가지고 김성원 의원이 사진 좀 잘 나오게 비나 좀 더 내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게 작년인데 올해도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수해가 났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비 피해가 큰데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방문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문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경찰 투입한다고 뭐 달라지냐 지금 이런 얘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장관이 견인차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뭐 골프 치고 주말은 자유인데 왜 자꾸 상관을 하느냐. 국민정서법 무시한다. 이런 식의 오만한 발언들이 쌓인 것이 저는 정부에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거라 보고 이 이권 카르텔 이야기도요. 이권 카르텔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권 카르텔 거의 그 유령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제도든 간에 다 맹점이 있고 앞면이 있거든요. 그 앞면을 정확하게 밝혀서 수사하고 또 개혁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수혜까지 엮어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모호한 단어를 자꾸 쓴다는 것은 그럼 국민들이 묻지 않습니까? 법조 카르텔부터 대형 로펌들이나 판검사들 유착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정서가 많이 안 맞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부정평가가 60%여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 잠깐만요.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긴 한데 다른 시간이 주제가 벌써. 있어서 네네. 시간상 이번에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살짝 오르는 정도였는데요. 네. 잠깐만요. 30%대 초반 정도로 지금 두 당이 갤럽 기준으로 네. 나왔거든요. 한국갤럽은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던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3%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데 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건 이제 야당의 서름이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야당 자체의 존재감이 참 존재감을 갖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4개월 동안 그 장애 집회를 해갖고 존재감을 좀 각인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싸움을 해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말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보면은 대응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좀 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의 사정 또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의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 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치권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결국 국가와 이 운명을 공평 지하차로에 밀어넣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정확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고 이게 민주당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사실 김의겸 의원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구설에 올라 있고 메신저로서 신뢰가 매우 부족한 분이신데 이번에도 거의 뭐 막말 비슷하게 이거는 망언을 했거든요. 본인이 지금 뭐 군산인 거 어디 지역구 내려간다 해서 너무 조급하신 거죠. 근데 본인의 욕심에 빠져 있는 건 좋은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민주당에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 이은영 소장님하고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 여론 평가가 상당히 높은 채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야당의 시간이에요. 야당이 정말 숨만 잘 쉬고 조금만 학생이 학교 가듯이 그것만 잘해도 지지율이 50% 60% 나와야 정상인데 네. 학생이 학교 가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학생이 학교만 가 성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50% 받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야당의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책임감이 전 너무 부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힘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외로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나 보구나. 그럼 다음 총선에서 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힘이 약한 것이 정상인데 대통령은 과도하게 힘을 쓰고 있고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힘이 없다 그러면서 장애로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입장 관련해서 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주춤한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고 탈피할 수 있는 게 바로 혁신위가 될 텐데.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1호 공약으로 1호 처리 사안으로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결의문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결의가 됐습니다. 한간에서는 왜 이게 다 내려놓는 그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또 지적하는 경우도 아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상당히 이 의지가 밝혀진 것이다. 일단 이현영 소장님은 이걸 지지율과 상관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존재감이 없잖아요. 포기할 거면 확실하게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지 말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면은 이걸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헌법적 권리를 지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건부 포기도 결의문 형태로 낸 거예요. 당론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시리기 대표님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번지수를 많이 잘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장난하듯이 분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거 조건부 의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 안철수 의원이 보였던 이도저도 아닌 거 정도의 엉거주춤한 자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이런 형태인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을 오히려 더 저는 분노케 만든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안 올까? 저는 책임 정치 복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77%로 당선됐다는 얘기만 자꾸 했지 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서 패배했을 때 국민들이 왜 심판했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뭘 졌는지를 답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고보조금 폐지 같은 거 먼저 내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국고보조금 같은 거 국회의원들 다 알거든요. 정당이 네. 돈 위에 앉아 있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만한 개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봅니다. 지금 당장 자유총연맹의 네. 보조금 40억을 폐지하겠다. 이걸 하면 참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끝으로 두 분께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락해동 언제쯤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또 어떤 결과가 될까 많이 궁금한데 이현영 소장님부터 짧게. 사이좋게 잘 만날 거다. 네. 별로 사이 좋은 만남은 못 될 것이다. 자, 어느 쪽입니까? 이러려면 만나지 마라.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1차 때는 뭐 막걸리 회동한다 그러더니 2차 때는 수해 때문에 막걸리 빼고 회동한다더니 안 만났거든요. 두 번 다. 네. 그러니까 이러려면 피곤하다. 어떤 사람이 명락회동이 아니고 연명회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연명하려는 회동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회동이 안 되고 네. 있으니까 차라리 만나지 마라. 자, 신은기 대표는 사이좋게 잘 만날 것이다. 아니면 사이 좋은 만남은 못 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혁신안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난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은 엉거주춤형 만남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왜 만났냐부터 또 비판이 또 쏟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두 분의 만남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이좋게라는 그 표현이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 좋겠다.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네. 막걸리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해동이 될지 또는 기대와는 다른 해동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서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